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수능특강 영어 5강의 2번하고 4번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은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상태는 아니고 별 3개 중에서 한 별 1개에 해당하는 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글은 운동선수의 시합 전에 준비 운동을 할때 이제 루틴이라는 건데요. 루틴이라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루틴이요. 어떤 짜여진 과정을 얘기하는 게 루틴입니다. 짜여진 과정이 이제 루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루틴이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서 학교를 가게 될 때에 그 루틴이 있나요? 자고 일어난 다음에 뭐 이불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면서 치카치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밥을 먹고, 책가방을 싸고,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거. 그런 루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에도 학교 가기 전에 그걸 하고, 그 다음 날에도 학교 가기 전에 그거를 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수업을 하기 전에 루틴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업 준비를 당연히 하죠. 그 다음에 주머니에 들어가져 있는 것들을 빼냅니다.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수업이 좀 잘 안 되는 편이라서 주머니에 이런 거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필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몇 개의 과정들을 맨날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이제 루틴이라고 하죠. 어떤 이 뭔가를 할 때 앞서서 이 과정을 항상 거치게 되는 거, 그게 루틴인데, 여기서 보면 운동선수들이 루틴을 가지게 되면 장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이제 본 경기를 하잖아요. 배구 선수들은 배구 경기를 하고, 축구 선수들은 축구 경기를 하고, 뭐 레슬링 선수들은 레슬링 경기를 할 텐데, 만약에 그 경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오늘 경기가 있다. 그러면 오자마자 바로 이 무대에 올라가서 경기장에 올라가서 경기를 하는 게 아니죠. 경기하기 앞서서 좀 어떤 준비 운동 같은 것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준비 운동이 여기서 처음 하게 되는 준비 운동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경기장이 아닌 이 연습을 할 때에도 이 루틴이 짜여진 루틴, 준비 과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경기장에 와서도 실제 경기 시합을 하기 전에 이 루틴을 좀 연습을 하고 준비 과정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본 무대에 올라가게 되겠죠. 이럴 때에 이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이점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운동 선수들이 본 시합을 하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루틴을 가지게 되면 좋다라는 건데, 뭐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가수도 마찬가지겠죠. 무대에 서기 전에 목 풀기도 할 거고, 목을 풀기 전에 몸 풀기도 할 거고, 몸을 풀고 목을 풀고, 목 푸는 과정에도 오늘 할 노래를 바로 연습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레미파솔라시도시라솔파미레도 이렇게 목 풀기를 할 겁니다. 자신만이 가진 이 루틴이 있을 겁니다. 무대 오르기 전에 준비 과정. 뭐 나도 선생님으로서 한 번의 수업을 여러분들 앞에서 하기 전에 루틴을 가질 거고요.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루틴이 있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선수가 루틴을 가지게 됐을 때의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뭐 여기도 나오죠. The necessity for flexible routines for athletes. 운동선수들을 위한 유연한 루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네요. 파란 색깔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 지문의 그 주제문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빨간 색깔 형광펜으로 나와져 있는 이런 부분은요, 문법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쟁적인 경기장은 본래, 여기서 nature는 자연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리고 very는 굉장히가 아니라 바로 그 본질 때문에 혹은 본질에 의해 경쟁이 벌어지는 경기장은 원래 어렵고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쵸? 경기를 막상 하게 되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상대방 때문에 나도 뭔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despite their best efforts, 그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can never prepare,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준비할 수 없습니다. for every eventuality, 모든 사태에 대해서 항상 준비할 수 없고요. 경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없고, 경기에서 일어나는 경기 중일 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전에 경기 전에 모든 상황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occur라는 것은요 발생하다 happen, occur, take place 등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BPP로 쓸 수가 없겠죠. 문법적으로 이거 좀 알아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병렬 구조입니다. 선수들은 never prepare 준비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never control 또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 동사 1번 동사 2번 never가 생략이 된 거죠. 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That may influence their performances. 그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경기 중에는 그쵸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루틴은 제공합니다. 체계를 제공합니다. Within which 그 체계 안에서 to prepare for performance. 이 경기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제공합니다. 자, within which. 여기서 which는요, 관계대명사가 맞는데요.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들. 주어 동사를 이제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을요 그냥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 알게 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절을 써야 되는데 이 절은 항상 영어에서 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절이 투부정사로 바뀌거나 또는 동명사로 바뀌는 현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절은 구로 바꿀 때 투부정사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법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which to prepare for performance를 절로 바꿔라 라고 하면 they can prepare로 바꾸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 체계들 안에서 경기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루틴은 제공을 합니다. 루틴은 체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연성도 제공을 할 수 있는데 뭐 할 유연성이냐면 to adjust to the uncertain nature of the competition 경기의 불확실성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도 루틴은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에게 루틴은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쵸? 루틴을 통해서 경기 전에 이 연습 과정을 좀 거치고 그 다음에 경기를 들어갔을 때 실제 막상 경기를 해보면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준다. 뭐가요? 루틴이. 자, 뭐이기 때문에 루틴은 나데이, 법비, 뭐가 아니라 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공하기 때문에 안 중요하죠, 이 부분. 자, 루틴이 뭐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침, 가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누가 뭐 할 운동 선수들이 따를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they can also be readily altered. 자, 루틴은 쉽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readily는 준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변경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To fit the demands, 요구에 맞추기 위해 of the unique or unexpected competitive environment, 예기치 못한 경기 상황 또는 독특한 경기 상황의 요구에 맞게 루틴은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이 될 수도 있대요. 맨날 똑같은 거를 한다기보다는 오늘 경기는 조금 이럴 거니까는 내가 준비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바꿔서 오늘 상황에 맞게 연습을 좀 하겠다. 이런 게 가능하대요. 자, unforeseen changes, unexpected changes 똑같은 말인데요. 예상치 못한 변화 어디에서 이 경쟁적인 상황에서의 예상치 못한 변화 예를 든다면 그 기후일 수도 있고요. 날씨 또는요. unexpected opponent 예상치 못한 상대 별로 얘가 평소에는 경기력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컨디션이 상대방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럼 내가 예상을 못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날씨가 좋을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되게 많이 와. 경기 막상 해보니까. 그리고 늦게 도착을 하거나 또는요. 불충분한 웜업 스페이스 막상 가서 이제 몸을 풀려고 했는데 공간이 되게 협소해. 대기 공간이 그럴 수 있거나 아니면 broken or lost equipment 장비가 망가져 있는 이러한 상황 같이 예상치 못한 변화들은 can have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disturbing 그리고 disruptive 그러면 불편한 불안한 효과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before competition 경기 전에 그쵸? 경기하기 전에 딱 막상 도착하자마자 바로 경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착하고 나서 1시간 후에 경기 정도를 하죠. 그러니까 미리 와서 몸도 풀고 이렇게 하는데 내 루틴에 따라서 몸을 풀 텐데 상황이 되게 안 좋다고. 그러면 그때도 루틴에 맞춰서 좀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상황에
맞게 좀 루틴을 바꿔서 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 맞춰서 좀 연습을 해보는 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운동선수들은 가끔 경기를 합니다. below expectations, 기대 이하의 경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이 are unable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se occurrences. 이러한 발생들, 이러한 사건들에 적절하게 운동선수들이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또는 become unsettled mentally, 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lose motivation or confidence, 열이나 자신감을 잃거나 아니면은 정신이 주의가 다른 데 뺏기거나 아니면요 experience anxiety, 불안을 경험하는 것 같이 이런 멘탈적으로도 이제 흔들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루틴이 없으면 이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망가지는 운동선수들이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루틴이 없으면 요러니까 루틴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사건에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멘탈이 붕괴가 돼도 멘붕이 일어나도 루틴이 있다면 좀 더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경기에 잘 나갈 수가 있겠죠. 자, athletes with well organized yet flexible routine, 잘 짜여져 있지만 하지만 유연한 루틴을, 고정된이 아니고 유연한 이 루틴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들은 will be better able to respond positively, 긍정적으로 잘 대응을 할 겁니다. 이러한 이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keep calm, 평정심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and maintain high level of performance,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또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상 경기장에 가보게 되면 새로운 장소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 장소에 있지 않으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되게 달라서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때 좀 미리 도착해서 내가 평소에 연습하던 대로 내 루틴대로 연습하던 대로 여기에서 이제 연습을 좀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 맞춰서 루틴을 조금 변화를 줘서 연습을 하고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안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준비가 된 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이 상황이 발생에 대해서도 대처를 하는 형태로 경기에 임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를 갈게요. 이것도 이제 별 하나짜리 글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아주 어렵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세시대 그냥 기본적인 건 이건 것 같아요. 중세시대 언제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유럽에서 중세시대 때 기계 문화가 있었다. 기계를 그때부터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세 때부터 기계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로봇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복잡한 기계류가 아니라 어떤 간단한 기계들. 여러분들 기계의 최초는 뭔지 아십니까? 근데 세상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기계가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최초의 기계? 이게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요. 시계. 그리고 이제 이 수도승이 있는 수도원, 절 같은 곳에서 이 시계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이 기계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그럼 어땠냐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계입니다. 시계가 있으면 분침하고 이 시침이 있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자명종 시계라 그래갖고 이 펜듈럼 추가 이렇게 달려 있고 이게 딩딩딩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이 톱니바퀴들 있잖아요. 아시죠? 톱니바퀴 시계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게 지금 메카니컬 기계 아닙니까? 기계? 태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기계가 이 힘에 의해서 맞물리면서 돌아가면서 이 분침이나 시침이 움직였죠. 일정하게. 맞나요? 시계 안에 뜯어 보셨습니까? 그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최초로 만들어진 이 시계가 최초로 만들어진 기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모든 기계가 이제 발전이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오르골이라는 것도 아시죠? 음악 박스 여기 이제 뭐 인형 같은 거 있고 옆에 보면 이렇게 태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걸 끽 돌리고서 놓으면은 얘가 이제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돌면서 음악이 나오죠. 띵띵띵띵띵띵 음악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긴
자동차도 있죠.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던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뒤로 한 세네 번 당겼다가 놓으면은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다 이런 태엽 장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기계입니다. 얘네들도 기계예요. 꼭 전기를 통하는 기계만이 기계가 아니라 이런 것도 기계류다.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기도 하죠. 자, 아무튼 중세 시대 때부터 이 기계를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기계의 사용이 되게 오래됐다라는 거죠. 자, when you think of medieval Europe, medieval은요, 여기 mid가 들어가져 있죠. 중간이라는 게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제 중세 유럽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there is a tendency, 경향이 있습니다. To think primarily in terms of what is visible today. 자, 우리가 중세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뭐에 관련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오늘날 보여지는 것과 관련하여 중세 유럽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까지도 보여지는 것을 바탕으로 그것의 관점으로 우리는 중세 유럽을 생각하곤 합니다. 자, 뭔 소리냐면 오늘날까지도 보여지는 것, 즉 중세 시대 때에 만들어져서 지금 날까지도 이어지는 것들이 있긴 하죠. 물론 한국에는 없지만 이탈리아라던가 프랑스라던가 이런 그 르네상스 시대를 실질적으로 거쳤었던 유럽에 가보면 뭐 건물들이 다 유럽 시대에 만들었던 건물들이 있죠. 성당이라던가 그쵸? 그리고 벽화 이런 것들도 중세 시대 때 뭐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지어서 사람들은 중세 시대를 많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중세 시대에 만들어져서 현재도 남아져 있는 유산들, 예를 들어서 건축물들과 성당들, 그리고 문헌, 섹스피어가 쓴 뭐 햄릿이라던가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것들도 중세 시대 때에 쓰여졌던 글들이죠. 영국에서. 그리고 스콜라스틱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관점이요. 플라토라든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남긴 유명한 그 철학적 명언들이 지금까지도 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들이 중세 유럽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는 하지만 what is of equal importance 똑같이 중요한 것은 이것들만큼 똑같이 중요한 것은 특히 무슨 관점에서 볼때 Rise of the Modern Science 과학이라는 발전에서 볼 때 똑같이 이런 것만큼 중요한 것은 is the fact 어떠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도 앞에 나온 이런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세 시대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자, fact 뭐냐면 medieval culture was a mechanically sophisticated culture. 중세 문화는 무슨 문화였다? 기계적으로 정교한 문화였다. 기계 문화였다. 중세 문화는 기계 문화이기도 했다라는 것이 이마만큼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들도 훌륭했고 그 다음에 문학도 꽃을 피웠고 어떤 철학도 꽃이 피어졌던 시기였는데 중세 시대는 근데 자, 그 기계적으로도 활발한 문화였다. 라는 그러한 사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팩트 다음에 대신 나오면 동격이죠. 뒤에가 완전하고요. 그러면서 또 주제문이기도 하고 암기하셔야 되고요.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꿨을 수가 없겠죠. 자, 비록 little remains 남겨져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안 남겨져 있겠지만 오늘날까지 그러한 기계들이 남아져 있진 않지만 이런 것들은 남아져 있는데 네, 기계가 남아져 있진 않지만 기계적으로도 훌륭했다. 자, 그래서 이 글쓴이 저자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세 시대에도 기계 문화가 활발했다. 자, 예를 들어서 알버투스 마그너스, The Teacher of Aquinas 누군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아퀴네스의 스승이었던 이 사람은 당연히 중세 시대의 사람이겠죠. 중세 시대의 사람은 is rumored. 자, 뭐 알려져 있을 겁니다. 소문으로 알려져 있을 겁니다. 지금 요새도 그런다고요? 뭐 했다고? 그 중세 시대 때에 to have had a robot, 로봇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지금 그러한 설이 지금 있습니다. 만약에 to have 쓰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중세 시대의 옛날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is rumored to have a robot. 그러면 지금 로봇을 가지고 있다. 라는 설이 있다. 이런 말인데 지금 설이 있는데 언제 그랬다고요? 그 옛날에 중세시대 때 로봇도 가지고 있었었다. 이 사람은 옛날 사람이니까 그랬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설은 지금도 존재하는데 무슨 설이에요? 이 사람이 로봇을 가지고 있었었다라는 거. 그건 옛날이잖아요. 중세잖아요.
그러니까는 to 부정사의 과거형인 to have pp를 쓰고 있는 거죠. 로봇을 가지고 있었겠다. 그의 실험실에. 라보라토리는 실험실, 짧게 랩이라고 쓰죠. 그리고 무슨 로봇이냐면 they could raise a hand and give a greeting. greeting은 인사라는 명사입니다. 손을 들어서 인사할 수 있는 로봇을 그의 실험실에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장이 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에도 로봇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정교한 로봇이라고 했었으니까 손을 들고 인사까지도 할 수 있는 로봇이면 되게 좀 정교하게 움직이는 로봇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The story is no doubt apocryphal. 자, 의심스럽긴 하지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there was in any case a great interest in machines. 있었습니다. 생략이 된 거죠. 중세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과거니까 여기서 옛날 얘기하는 거는 중세시대밖에 없죠. 자, 여하튼 어쨌든 간에 기계에 대한 커다란 관심사가 있었겠습니다. 로봇을 가진 것은 의심스럽겠지만 중세시대인데 이런 로봇가 있었다고? 그 사실은 의심스럽겠지만 아무튼 그때에 기계에 대한 관심사는 있었던 걸로 보인다. 비록 과학이 그 스스로가 원시적이고 그리고 퀄리테이티브 했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정성적이 하겠지만 인데요. 퀄리티는 품질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는 퀀티티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반대. 그러니까 양의 반대입니다. 양이 많지 않았고 되게 원시적이었겠지만 여기서 사이언스는 로봇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아니,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계 자체가 굉장히 원시적이고 양도 많지 않았었겠지만 여하튼 그 당시에 기계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 같다. What is clear is that 분명한 것은 대이하다. The spread of mechanical clock technology was underway. 그 시계 기술, 기계식 시계 기술의 어떤 확산이 진행 중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언제요? By the beginning of the 14th century. 14세기 초에. 자, 14세기라는 것은 1300년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14세기는 1300년대 초에 기계식 시계 기술이 확산이 진행 중이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뭐라 그러죠? 기어라던가 이런 태엽 장치 같은 시계 안에 들어가져 있는 어떤 간단한 기계 기술이 14세기 초에는 확산이 진행 중이었다. It is also clear that 뭐라는 것은 또 분명합니다. There was a multiplicity of machines. 기계의 다양성이 존재했던 것도 분명합니다. At this time, 이 당시에 with clockwork mechanism. clockwork라는 것은 태엽 얘기하는 거예요. clockwork는 태엽이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돌리면 끽끽 하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르골 음악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놨다가 놓으면은 자동차가 뿍 앞으로 가는 그런 장난감 있죠? 그 안에 태엽이 다 들어가져 있는데 그게 바로 클락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아무리 몰라도 태엽을 모르는 학생이 있나? 자, 그래요? 뭐 장난감 이렇게 끽끽 돌려서 세워놓으면 이렇게 막 걸어가는 장난감들 있잖아요?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거. 그런 거 안에 다 태엽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자, ranging from 뭐에서부터 monastic alarms. 그래서 수도원의 자명종.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수도원의 시계. 그리고 musical machines. 그러면 음악장치 기구. 이거 오르골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요, astronomical simulators. 이건 뭔지 모르는데 천문 모의실험 장치에서부터 striking colors. 타종 시계까지 땡땡 이렇게 치는 시계요. 건전지 들어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다 이제 기계화돼서 자동으로 좀 움직이게 되는 이 기계화 장치들이 중세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broad interest in mechanical technology in medieval Europe. 중세 시대에서 기계 기술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이 글의 소재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영어로 좀 다 영어로 되어져 있구나. 자, 중세 시대의 정교한 기계 문화가 있었다. 그 로봇도 얘가 나오는 거고요. 다양한 시계 장치 구조, 그쵸?
기계가 물론 되게 단순했습니다. 원시적이었지만 이 태엽 정도를 가진 기계들이 여러 개가 있었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